안녕하세요. 톡톡 한국어 문주쌤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형용사, 동사, 의시, 시입니다. 먼저 오늘 쓰일 문법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선생님께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문법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 형용사, 동사, 의시, 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의시, 시. 의시나 시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그 뒤에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 고, 지만과 같은 다른 어미와 함께 쓰입니다. 의시나 시는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높일 때 사용하고 높임말입니다. 같은 말로 존댓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결합 정보 볼게요. 동사 읽다에서 다를 지우면 어간이 남아요. 그 뒤에 의시나 시를 붙이고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 고, 지만과 같은 어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읽으세요, 읽으셨어요, 읽으실 거예요, 읽으시고, 읽으시지만이 됩니다. 우리 우선 의시와 다른 어미들을 결합해보고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의시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의시나 시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가 붙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의시나 시에 현재형 어미 어요를 붙이면 의세요, 세요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의시에 어요를 결합하면 의시어요가 되고 시어를 줄여서 의셔요가 됩니다. 모음 이와 모음 어가 만나면 모음 여가 됩니다. 같은 표현으로 의세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세요를 자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시에서 의를 지우면 시가 남지요. 여기에 현재형 어미 어요를 결합해요. 그래서 세요가 됩니다. 다음은 의시나 시에 과거 시제
어써요를 결합하면 으셨어요, 셨어요가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으시에 과거형 어미 어써요를 붙이면 으시었어요가 됩니다. 줄여서 으셨어요가 됩니다. 모음 이와 모음 어가 만나면 모음 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으셨어요는 사용하지만 으셌어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으셨어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으시에서 으를 지우면 시가 남아요. 여기에 어써요를 붙이면 셨어요가 됩니다. 이번엔 으시나 시에 미래시제 리을 거예요를 결합하면 으실 거예요, 실 거예요가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으시에 미래형 어미 리을 거예요를 붙이면 으실 거예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으를 지우면 실 거예요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으시나 시에 현재형 어미 어요, 과거형 어미 어써요, 미래형 어미 리을 거예요를 붙이면 으세요, 으셨어요, 으실 거예요가 됩니다. 이번에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으시나 시와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 언제 으시 써요? 언제 시 써요? 볼게요. 앉다, 동사 앉다에서 다를 지우면 받침 니은 지읒이 있습니다. 여기에 으시를 결합하면 앉으시가 되고 거기에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와 같은 어미를 붙이면 앉으세요, 앉으셨어요, 앉으실 거예요가 됩니다. 동사 보다를 볼게요. 동사 보다에서 다를 지우면 받침이 없죠. 시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보시가 되고 여기에 다른 어미들을 결합하면 보세요, 보셨어요, 보실 거예요가 됩니다. 이번에는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를 볼게요. 동사 만들다에서 다를 지우면 어간 받침이 리을이지요. 여기에 시를 더하면 리을이 탈락하고 만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미들을 붙이면 만드세요, 만드셨어요, 만드실 거예요가 됩니다. 받침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동사 듣다도 볼게요. 듣다에서 다를 지우고 받침 디귿이 있죠. 여기에 으시를 결합하면 디귿이 모음 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디귿은
리을로 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가 되고 여기에 다른 어미들을 붙이면 들으세요, 들으셨어요, 들으실 거예요가 됩니다. 디귿 불규칙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면 24번째 문법 강의 디귿 불규칙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침 있어요, 디귿 받침. 의시와 결합해서 앉다, 앉으세요. 걷다, 걸으세요. 받침 없어요,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시와 결합해서 보다, 보세요. 놀다, 노세요가 됩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볼게요. 연습. 씻다, 다를 지우면 시옷 받침이 있습니다. 으세요와 결합해서 씻으세요가 됩니다. 가다에 받침 없어요. 세요와 결합해서 가세요가 됩니다. 씻다, 다를 지우고 받침 디귿이 있습니다. 으세요와 결합해서 싫으세요가 됩니다. 열다, 다를 지우고 받침 리을도 지우고 세요와 결합해서 여세요가 됩니다. 으시나 시는 높임말인데요. 그럼 누구에게 사용해야 할까요? 알아볼게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으시, 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한국에 와요. 이번엔 내가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세요. 동사 오다에 시를 붙여서 주어인 부모님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볼게요. 제가 동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책을 읽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세요. 동사 읽다에 시를 써서 할머니, 주어인 할머니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머니가 라고 가를 쓰지 않고 깨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으시나 시는 다른 높임말과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다음은 자주 쓰이는 높임말 어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사의 높임말부터 볼게요.
기본형 자다의 높임말은 주무시다입니다. 말하다는 말씀하시다, 먹다, 드시다, 잡수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있다, 계시다, 주다, 주시다, 드리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높임말에는 모두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시나 시를 또 쓰지 않고 바로 어요, 어써요, 릴 거예요와 같은 다른 어미와 바로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명사의 높임말을 보겠습니다. 나이는 연세, 이름, 성함, 밥, 진지, 생일, 생신, 명, 분. 이번에는 조사를 살펴볼게요. 기본형 은느는 깨서, 이가 깨서는, 에게 깨가 됩니다. 우리 특징 및 주의사항 더 볼게요. 주다는 주시다와 드리다로 높임말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때는 주시다에 어써요가 결합된 표현으로 할아버지, 말하는 대상을 높일 때 쓰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시락을 주셨어요. 주시다, 어써요. 어머니, 말하는 대상을 높여서 사용합니다. 다음 또 볼게요. 제가 할머니께 안경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드렸어요는 드리다에 어써요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받는 대상을 높입니다. 다음 또 볼게요. 승희가 선생님께 꽃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드렸어요는 드리다에 어써요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받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여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이다 아니다 또 시를 쓴다. 명사 이다 아니다 에는 시를 씁니다. 볼게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시다. 의사이다, 의사이시다. 아니다, 아니시다. 주어가 1인칭 나 또는 저일 경우에는 의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인칭은 나, 저, 우리들, 2인칭 너, 그대, 너희들, 3인칭 그, 그녀, 그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김 선생님은 뭘 가르치세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김 선생님은 이 두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 2인칭이 아닌 3인칭이 되는 거겠죠? 대답합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두 문장 모두 시를 사용해서 김 선생님에 대해 높여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김 선생님이 같이 대화를 합니다. 김 선생님은 뭘 가르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여기에서 저는 1인칭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주어 1인칭일 경우에는 의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또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할머니가 방에 있다. 먼저 있다를 높임말로 바꾸면 계세요가 되고, 할머니께서 방에 계세요. 선생님에게 꽃을 주었다. 선생님께 꽃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빵을 주었다. 할머니께서 빵을 주셨어요. 부모님은 많이 걷다. 부모님께서는 많이 걸으셨어요. 할머니는 베트남에 살다. 할머니께서는 베트남에 사세요.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다. 어머니께서 케이크를 만드세요. 우리 이번에는 대화문을 완성해 볼게요. 재린씨,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으세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사세요? 할머니는 지금 베트남에 사세요. 또는 할머니는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요리사이십니다. 신씨 어머니께서 키가 크세요?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그럼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동사, 형용사, 의시, 시는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높여 말할 때 사용하고요. 받침 있어요, 으세요. 받침 없어요, 세요. 특징 및 주의사항을 살펴봤어요. 높임말이며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주다는 드리다와 주시다로 각각 쓰입니다. 이다 아니다에 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